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3위인데요. 이제부터 좀 더 인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가운데 단연 인천 계양을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조기 등판을 하긴 했는데 본인 지역구에서도 아슬아슬 이런 승부를 벌이고 있어서일 겁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토록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25년째 계양을 지켜오고 계양의 현재 미래를 고민해온 텃세와 25일도 채 안 된 철새,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과의 선거입니다.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연고보다는 유명함이다. 연고보다는 충직함이다.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계양이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계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앞서 저희가 4시 기준 계양을 투표율도 만나봤습니다만 역시 최대 격전지답게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는 좀 웃도는 수치를 한번 봤어요. 아까 54%인가요? 4시 기준. 서영주 대변인,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더 계양을 총력전을 펼쳤고 인천으로 많이도 달려갔습니다. 기사회생이냐 치명상이냐, 만약에 이기더라도 아주 간발의 차례 위기면 혹은 인천시장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재선을 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꽤 적지 않은 치명상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인천 계양 쪽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재명 구hak이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구도상으로 불리하다 보니 선거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이재명 후보를 요청을 해서 인천 계양에 출마를 시켰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효과가 확산되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인천 계양에서 말하자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전략적 선택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선에서 좀 집중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당선될 때도 큰 표차로 이길 경우에 체면치레가 되는 것이죠. 예. 작은 격차로 해서 물론 신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말하자면 정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간신히 이긴다면. 그렇죠. 간신히 이긴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따지고 보면 인천시장 선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효과도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재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했던 게 좀 나름대로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지만 뭐 인천 계양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렇죠. 크게 이기든 적게 이기든 그래야 뭐 어떤 나중에 당대표든 정치 생명에 대해서 뭔가 더 후위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뭐 진다면 뭐 적지 않은 타격, 뭐 치명상이라는 표현까지 잠깐 나왔는데요. 그래서 더 계양을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효과라는 측면은 적어도 인천 지역에 출마를 결심하였으니 약간 확산 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고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아직은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상호 의원 규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할 말은 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의 당선 혹은 뭐 낙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시장 선거가 이재명 후보 효과에 대해 이재명 효과에 대해서는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선거에 뛰어들면서 언론의 모든 관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우선적으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효과는 있었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였냐 마이너스였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과연 플러스였나?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투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천시가 있고 또 직전 지사였던 경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뛰어든 이후에 굉장히 그 지지율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연, 박남춘 두 경기 인천 후보와 공동으로 또 그 선거 운동한 것도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제주도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재 그 오영환 제주 그 도지사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반발하는 기자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 효과가 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보다는 지도부가 막판에 인천 계양에 와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벌써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의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세력과 우상호 의원을 대표로 하는 586 세력과의 어떤 그 갈등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있는 게 이번 선거에서 당선을 하든 낙선을 하든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장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글쎄 오늘 아침에 다소 좀 의미심장한 민주당 중진 의원의 판세 분석이었어요. 몇 가지 영상 하나씩을 만나보겠습니다. 개항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유세를 도왔던 연예인들이 다시 한번 개항을 선거에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그 화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는 대한민국 승부르파리 미남 영화배우 이광정 오늘 밤 12시에는 공식 선거 운동이 끝나지만 내일은 인터넷, 문자, 전화, SNS 이런 선거 운동은 계속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마지막 1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침 보통 6시 반부터 11시 반 또는 12시 반까지 저희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젯밤 화면이었고요. 반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가수 김은국 씨가 윤 후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내일 선택이 개양이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고 개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양의 진짜 새 역사를 만드는데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을 만든 사람으로 제가 이게 돼가지고 제 귀가 세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후보님들이 김은국만 오면 난 된다. 그러나 지금 다 돌다가 오늘 마지막 날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영석 후보님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출범한 지 3주 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탄핵까지 언급할 정도로 이번에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저희 여당이 국민들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함이 한꺼번에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내일 승리는 박빙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앞으로도 개항을 이렇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지. 최병무 의원님. 네. 우리가 뭐 여러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일단 지난 총선 때 송영길 당시 후보가 과반이 넘는 득표로 윤영선 후보를 이겼던 거. 그리고 바로 직전 대선 때 52대 43인데 근데 지금은 좀 뭔가 판세가 다른 느낌도 분명히 감지가 됐었고요. 여론조사 그렇죠. 때. 예. 각종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게 보면 사실은 2년 전에는 19.9%포인트를 이제 송영길 후보가 있고 송영길 후보가 저 지역에서 5선을 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대선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8.8%포인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윤영선 후보를 이길 때만큼은 못 이긴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재명 후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 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8.8%포인트씩이나 앞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천 계양을의 민주당 텃밭이라는 건 여전히 유효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은 이번 선거에서 보면 사실은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뭐 접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그 결과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는 그 민주당 텃밭이라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데 예. 그건 역시 이재명 후보가 별 그 본인 출마의 효과를 인천 계양을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뭐 결국 그렇게 그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뭐 이제 뭐 잠시 뒤면 뭐 투표가 끝납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결과를 거기서 얻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아까 우상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게 그 효과가 있었느냐 역효과가 있었느냐 뭐 그런 것까지도 지금 심판봐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대선 때 개항을 해서 얻었던 득표율만 가져와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충분히 앞설 수는 있는데 이번 상황은 일단 여러 판세가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직전까지는요. 그리고 지방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변수가 하나 있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 여야는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조차 꽤 시끄러웠습니다.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흥하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 관광이 영향을 받는다, 나빠진다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가짜뉴스 만들어도 언론들이 마구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부어서 그런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미취학 아동의 악당 국민 사극이었습니다.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김정욱 교수님,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여러 쏘아올린 공약이 당 내부에서는 좀 자중질환, 파열음 모양새가 비춰지는 건 이재명 후보 본인 선거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판세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좀 했었거든요. 예, 일단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약을 너무 늦게 얘기했다. 전 공약 발표가 늦었다는 측면들 하나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조율 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두 가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주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제가 볼 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경기 지역 같은 경우 박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중요한 예를 들면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강서, 경기 서부, 인천을 연결하는 소위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피해들을 줄이고 어떤 개발의 특혜들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제주 관광 수요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공약이에요. 공약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때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벌어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객이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악의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점이 너무 늦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조정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패착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공약 자체가 예를 들면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미리 예단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7시 반 그다음에 12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 뜻과 국민적 판단들이 다 담겨 있는 투표 결과일 텐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5시 40분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